일본에서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베는 한국에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를 선거 전에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베는 자민당인 여당의 총리로서 지원 유세 일정도 시작하였는데요. 아베의 선거 전략과 현재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예를 들자면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나뉩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인 248석 중 절반인 124석씩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의원과 참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참의원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7월 2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아베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일본을 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베가 첫 번째로 선거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 달려간 곳은 후쿠시마입니다. 얼마 전 WTO로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받자 지지 기반이 흔들릴까 염려되어 후쿠시마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이전에도 후쿠시마에 방문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국방 퍼포먼스를 몇 차례 펼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유세에서 역시나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책임을 다해 논의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을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NHK에서 보도한 정당별 지지율은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34.9%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나머지 6개 당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26% 정도로 자민당의 지지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야당들은 결국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개헌을 지지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34.9%, 3.8%를 차지하였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5.8%, 그 뒤로 공산당 3.4%, 일본 유신의 3% 순입니다. 부동층이 38%에 육박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베의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대체 왜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한국에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베가 단순히 선거용으로 수출 제재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보복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번 제재를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해 왔으며 이미 자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 제재는 선거용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개헌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민당이 2012년 발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은 평화헌법을 대폭 수정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아베는 이번 선거를 통해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반 이상에서 승리하면 승리했다라고 평가받지만 개헌을 하려면 전체 의석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 후 개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가 124석 중 86석 이상을 얻어야 전체 의석 기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NHK에서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민들은 29%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선거 입후보 예정자 중 17%만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거 승리만 가지고는
개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는 한국의 경제 보복을 통해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고 일본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이번 선거에서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개헌까지 바로 직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입장이 모두 맞을 수도 있고 모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가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모두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베가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보복을 진행한다면 이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해제, 대체 자원 확보 등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베가 이번 수출 제한을 선거 전으로만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개헌하는 상황을 반드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베의 첫 번째 선거 지원 유세와 한국 기업 반도체 수출 제재라는 무역 보복은 같은 날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아베가 원하는 대로 선거 승리를 통해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개헌까지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